세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미크론 증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 델타 변이와 비교해 증상이 가볍고 또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서 증상이 오미크론이 조금 더 가볍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요 증상들이 어떻게 되나요? 오미크론 변이는 주로 호흡기를 침입하게 되는데 상기도에 감염이 일으키게 되면은 물론 콧물이라든지 기침, 목 아픔 증상은 심하지만은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미크론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위중도가 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린아이라든지 또 면역이 떨어져 계신 분들 그리고 고령층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취약군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후두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에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아이들을 돌보실 때 호흡곤란이 동반되지 않는지 특히 어린아이들은 숨이 차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숨 쉴 때 힘들어하는 호흡 근육을 많이 쓴다든지 또 밥을 잘 못 먹고 기운이 처지고 잘 놀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호흡곤란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빨리 알아채고 적극적인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고 싶어서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검사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가요? 키트의 오류 때문에 코로나 양성인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키트를 검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밀접 접촉자를 통해서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을 것 같은데 증상이 별로 없다 이러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점점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지나서 바이러스 양이 높아졌을 때 다시 한번 검사해서 밀접 접촉 이후에 내가 감염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증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이냐 아니냐의 어떤 진단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혹시 내가 코로나가 아닌 더 중요한 다른 질병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양성인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확진이 돼서 검사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7일이 지나서 감염 전파될 위험성이 1 내지 3%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내지 3%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 나머지 또 97%를 모두 장기간 격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최선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확진이 되셨다가 격리가 해제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식당, 카페, 사우나 같이 마스크를 벗는 공간에는 가지 마시고 혹시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 전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만 좀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밀접 접촉자로 격리가 되셨다가 우리가 7일 차에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해제되시는 경우 대부분 감염 전파 위험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걸린 사람만 조심하고 안 걸린 사람은 괜찮다라는 생각보다는 모두 다 3차 백신 접종을 잘 하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지금 오미크론 유행 시대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코로나에 걸렸을 때 오미크론 재감염 위험도 있나요? 네, 재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에 재감염됐을 때 상대적으로 중증 이완율이라든지 또 재감염 위험이 좀 낮긴 하지만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다 예방이 되시는 건 아니겠고 또 한 번 걸리셨던 분들 중에서 예방접종까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한 번 걸리셨던 분들은 최소 2회의 기본 접종은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안 하시고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들은 항체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최소 2회 그리고 지금 3회 접종까지 잘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3차 백신 접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바이러스를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3차 접종까지 하셨을 때는 70% 정도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겠고, 돌파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80-90%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는 일부 면역이 약하신 분들,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3차 접종을 맞고 나서 면역 효과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4차 접종까지 접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접종도 하라고 이렇게 공고가 뜨고 있는데 백신 접종 맞아야 할까요? 네, 꼭 맞으셔야 됩니다. 오미크론은 가볍게 걸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반 독감보다 더 심하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지금은 오미크론이 95% 유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3%는 델타 변이도 있기 때문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너무 가볍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국민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너무 큰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겠고 3차 예방접종을 잘 맞으시고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시고 적절한 환기를 유지하시게 되면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실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기본 수칙 잘 지키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대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기본적인 개인 위생과 보건 활동 등 철저한 자기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도한 낙관은 경계하면서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